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재개발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은 정비사업장의 적나라한 현실과 그리고 이 최악의 사건이 만들 더 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필수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공사비 급증 상황은 이제 뉴스도 아닌 세상이죠. 이제 평당 공사비 900만원, 1000만원 얘기까지 나와요. 솔직히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거 조합원 당사자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 재건축은 약 75%, 재개발은 65%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재개발은 공사비 비중이 더 적은가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이주 단계에서 세입자하고 상가 세입자한테 보상을 굉장히 크게 해줍니다. 재건축은 그런 게 없어서 일반 사업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재개발이. 근데 어찌됐든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일반 분양 물량, 조합원 분양 물량, 임대주택 모든 것에 대한 건축비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업비가 껑충 뛴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상황이 양호했어요. 공덕 1구역하고 광명 5구역 제일 먼저 이제 공사비 협상을 끝낸 곳이죠. 평당 공사비 한 600만 원대 전후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은요, 분양가 인상으로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대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된 곳이 산성구역이죠. 여기는 비례율을 127%에서 120% 수준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 분담금이 한 3, 4천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막 억 단위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현재 공사비는 심각하다 말씀드렸죠. 비강남권은 700만 원대, 강남권은 800만 원대. 자, 이 정도면은요, 분양가를 올려서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을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억 단위 추가 분담금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합장한테 그 책임을 물으면서 조합장의 해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첫 번째, 비교형. 다른 구역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래도 저 구역보다 낫다. 우리가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다. 니들이 억대 분담금이 늘어났지만 다른 데는 더 심각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시공사 교체형. 야, 시공사를 바꿔버리자. 근데 대부분 실패를 하죠. 왜? 조합원들은 1군 건설사를 원하는데 지금 1군 건설사들이 다른 건설사가 친발론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로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고 기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박형. 야, 나 자르면 사업이 2년 늦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약 70%는 잘 넘어가는 편이고요. 한 30%는 지금 조합장 교체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곳이 생겼어요. 자기네들만 꼬인 게 아니라 다른 정비사업장까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부가현 2구역인데 일단은 입지는 정말로 좋아요. 자, 더블 역세권인 충정로역 5호선, 2호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여의도하고 광화문에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접근성 끝판왕 지역입니다. 세대수도 2320세대로 대단지고요. 일반 분양 물량도 600세대가 넘게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부가현 2구역의 갈등을 알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1+1 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빌라도 있을 것이고 통건물 소유주도 있겠죠. 만약에 재개발 이후에 똑같이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하면은 빌라 소유주는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통건물 소유주는 반대를 하겠죠. 왜? 나는 아파트 필요 없어. 그냥 내 건물에서 월세 받고 살래.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땅의 가치는 올라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면적이 큰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 건물 면적 이내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추가로 받는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에요. 원래 받을 수 있는 한 채에서 한 채를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1+1 분양 신청자라고도 불립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수진 1구역이 있습니다. 봤더니 건물 면적 142제곱미터를 갖고 있던 사람이 C4 타입과 59 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C4 타입과 59 타입 합쳐봤더니 전용 면적이 133입니다. 당초에 갖고 있었던 건물 면적 142제곱미터보다 작죠. 그래서 한 채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본인도 거주할 수 있고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건물 면적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한테 동의를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부가현 2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년 4월 달에 부가현 2구역에서 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분양 1 플러스 1 분양 대상자의 분양가를 결정했는데 한 채는 조합원 분양가, 추가로 받는 소형주택 한 채를 일반 분양가의 90%를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이런 지역은 이제 재개발 구역은요, 뭐 일반 분양가가 15억이다.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뭐 8억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플러스 1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 대상자인 서대문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1 플러스 1 분양 대상자한테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해야 된다고 공문에 발송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럼 1 플러스 1 원래는 일반 분양가의 90% 하려고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조합원 분양 수입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2024년 1월 총회에서 1 플러스 1 분양 신청 취소안을 내놓고 그것이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을 신청한 사람이 한 채를 분양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솔직히 이 내용은 각자의 입장이 다 있어요. 자, 조합자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1 플러스 1 분양가 책정은 조합의 권한이다. 왜냐면 이제 부가현 2구역 말고도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 소송까지 갔었는데 그때 조합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또 하나, 조합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공사비가 75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면서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더 생긴다? 그러면은 나 이거 뒷감당하기 힘드니까 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 플러스 1 조합원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집 한 채 받을 거면 난 동의 안 했지. 그리고 사업비 증가 고통을 왜 우리한테 전가하냐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청은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로 하는 것이 맞다. 왜 서대문구청에서 그런 판결을 했는지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총회는 두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소송이에요. 자, 당연히 1 플러스 1 분양 신청 조합원의 법률적인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자, 예전에 반포주공 1, 2, 4주구에서 이런 식으로 조합원 일부가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만 2년 넘게 일이 좀 지연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부가현 2구역도 2017년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것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이런 정비사업장 같은 곳은요,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데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서로 싸우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자, 사협이 하는 게 과연 쉬울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단독 건물 소유주들의 개발 반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한 시위가 있었어요. 강남 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건물주들이 모아타운 반대 시위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러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어도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은 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바로 빠른 추진을 위한 당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부가현 2구역에서 1 플러스 1 공급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채 더 받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다수결로 1 플러스 1 분양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린 절대 찬성 못한다.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사건입니다. 이게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서대문구청도 이런 충격을 감안해가지고 좀 결정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분양 공고문을 보면 많이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좋은 평형이나 타입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죠. 그래서 34평 저층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판상형 꿈도 못 보고 타워형이나 골라야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정적으로 대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합원 좋은 일만 시킨다, 청약 넣지 말자. 일반 분양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요, 조합원이 되어보면 압니다. 자, 일반 분양할 때 아마 조합원들이 완전 최고처럼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난 5년, 10년, 15년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리고 쇼킹 부동산에서는 멤버십이나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무주택자분들이 간혹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가족이 만족하는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마련할 때 하나의 투자처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